네, 안녕하세요. 터크의 프로그래밍 강좌 15강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함수에 대해서 할 건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 냈던 숙제에 대한 숙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구구단에서 3 곱하기 2만 빼고 나머지를 출력하는 거였죠. 이거는 뭐 간단하니까 볼게요. 자, 이거는 구구단은 포문을 두 개 쓴다 그랬죠. i는 1단부터 시작한다면 1부터, 그리고 i가 9보다 작을 때까지 플러스 하고, 두 번째 포문, 포문을 두 번 써서 j는 1부터 j가 9보다 작을 때까지 j 플러스 해서 출력하면 되죠. f로 %d 곱하기 %d는 %d, 그래서 i 곱하기 j 이렇게 하면,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서 한 줄 띄울게요. n, 그리고 여기서 그냥 한 줄 띄우죠. 단위 끝날 때 그냥 한 줄 띄우기,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구구단이 되죠. 네, 이렇게 하면 구구단이 되고, 보시면은 구구단이 출력됐죠. 그래서 3 곱하기 2만 출력을 안 하려면은 여기다가 3 곱하기 2일 때 건너뛰면 되겠죠. 그러니까 3단에 2일 때, i가 3이고 j가 2일 때 if i가 3이고 and라고 했죠. 이게 and라고 그랬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and 3이고 j가 2이면 continue 건너뛰어라. 포문의 끝으로 가라. 여기로, 이 포문에, 얘가 속한 포문의 끝으로 가니까 여기로 가겠죠. 그래서 3 곱하기 2를 빼고 나머지가 출력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3단에서 3 곱하기 2 빼고 3 곱하기 3이 나오죠. 3 곱하기 1 다음에 바로 3 곱하기 2, 3이 나오는 거 알 수 있어요. 3 곱하기 2만 빼고 나머지는 다 출력되고요. 모든 단수는. 자,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거 있죠. 하나, 둘, 셋, 다시 둘, 하나, 이렇게 출력하는 거였죠. 자, 이거는 요렇게 보시면 돼요. 늘어나는 거, 줄어드는 거 두 개로 나눠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요거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따로따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늘어나는 거 이것만 찍고 그 다음에 줄어드는 거 찍으시면 돼요. 첫 번째 거는 0, 1, 2,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해서 안에서는 0 플러스 1, 줄수 플러스 1, 줄 플러스 1만큼 별을 출력하면 되고요. 얘는 0, 1이죠. 그래서 줄수, 줄이 0일 때 2개, 1일 때 하나죠. 그러면은 2 빼기 줄수 를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코딩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 지우고 첫 번째 3이 1부터 출력할게요. 3이 1, 3개, 2개, 1개, 2개, 3개 늘어나면서 첫 번 줄수 3줄을 찍고요. 3줄을 찍고 그 다음에 찍어야 되는 개수는 줄수 플러스 1개만큼 찍어야 되고, 찍을 때 별을 찍고요. 그 다음에 다 찍고 나면 한 줄을 띄워주죠. ln.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1개, 2개, 3개가 출력되겠죠. 그 다음에 2개, 1개를 출력해야 되니까 다시 i는 0, 2줄, 그리고 그 다음에 찍어야 되는 개수는 줄수 2 빼기 줄수 해서 프린트 별 하고 마지막에 한 줄을 찍어주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실행을 시켜 볼게요. 네, 보시면은 여기
별이 1개, 2개, 3개, 다시 2개, 1개 이렇게 찍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이거였죠. 하나, 3개, 5개, 뭐 7개 찍어볼까요? 7개 출력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4줄을 찍는 거고요. 보시면은 첫 번째 줄에 3칸을 띄우고 하나를 찍어요. 3칸 띄우고 1개를 찍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3칸 띄우고 1개를 찍고요. 두 번째 2개 띄우고 3개를 찍어요. 2칸, 그 다음에 3개, 3칸에 1개, 2칸에 3개, 세 번째 줄에 1칸, 5개, 네 번째 줄에 0칸, 7개죠. 이거를 보시면은 첫 번째 줄에 3칸 띄워대는 칸수가 3, 2, 1, 0으로 줄어들죠. 그래서 보면은 3 빼기 줄수 칸만큼 띄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찍어야 되는 개수는 첫 번째 줄일 때 1개, 두 번째 줄일 때 3개, 줄일수가 0일 때 1, 1일 때 3, 2일 때 5, 3일 때 7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줄수 곱하기 2 플러스 1 한 거와 같습니다. 1에 곱하기 2에서 플러스 하면 3이고 2에서 곱하기 2 플러스 1 하면 5고 3에서 곱하기 2 플러스 하면 7이죠. 0일 때는 0이니까 1이고요. 자, 이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처음에 각 줄을 돌면서 먼저 칸을 띄우고 그 다음에 별을 찍으면 돼요. 자, 보시면은 총 몇 줄이죠? 총 4줄을 찍고요. 총 4줄을 찍습니다. 4줄을 찍고 그 다음에 먼저 띄우기부터 할게요. 띄우기는 3-1개 3- 줄수개 만큼 띄우고요. 띄울 때는 빈칸을 출력하면 되겠죠. 빈칸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별을 찍어요. 별은 몇 개를 찍죠? 줄수 곱하기 2개 플러스 1개. 자, 그 다음에 한 줄을 띄웁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한 칸, 한 개, 3개, 5개, 7개 출력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도 똑같죠? 마지막 문제는 4개, 5개만 할게요. 5개, 그리고 다시 3개, 하나,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두 부분으로 나누시면 돼요. 첫 번째, 증가되는 부분, 감소되는 부분 2개로 나눠서 하고, 증가되는 부분은 아까랑 똑같죠. 이렇게 보시면 줄수가 0, 1, 2고 띄워야 되는 게 처음에 2칸, 그리고 1개 출력, 1칸, 3개, 0칸, 5개죠. 그러면 찍어야 되는 개수는 여전히 줄 곱하기 2 플러스 1이고요. 띄워야 되는 개수는 2 마이너스 줄수겠죠. 줄어드는 거 보면은 처음에 1칸, 그 다음에 2칸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줄수가 0, 1일 때 띄워야 되는 개수는 줄수 플러스 1개 띄워야 되고, 출력해야 되는 개수는 0일 때 3개, 1일 때 1개죠. 그렇다는 얘기는 3 마이너스 줄수 곱하기 2 한 거 같죠. 0일 때는 0이니까 3이고 1일 때는 2니까 1이겠죠. 자, 요거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2칸, 1칸, 0칸, 2 마이너스 줄수. 처음에 띄워야 되는 건 3줄을 찍고요. 띄워야 되는 건 2 마이너스 줄수. 출력해야 되는 별수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줄어드는 걸 만들어야죠. 두 줄을 찍고 두 줄을 찍고 띄워야 되는 건 줄수 플러스 1개만큼 띄우고 별은 3 마이너스 줄수 곱하기 2개 만큼 출력하면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 결과를 보시면 좀 이상하게 나왔죠. 결과가 요거는 여기 끝나고 나서 한 줄을 안 띄워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고 나서 한 줄을 띄우고요. 다시 실행시켜 볼게요. 예, 제대로 나왔죠? 1개, 3개, 5개, 3개, 1개. 다시 이렇게 이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고 이제 이번 시간 본격적으로 숙제는 이렇고요. 본격적으로 진행시켜 해볼게요. 이번에는 함수에 대해서 할 겁니다. 함수는 코딩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의 함수를 어떻게 만드느냐, 뭐 함수를 만들고 정의하고 구현하는데 사실 코딩의 전부 90%는 다 함수를 정의하고 구현하는 데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 나중에 여러분이 프로그래머로 일하시게 되면 함수를 정의하고 만드는 거가 대부분의 작업이 될 겁니다. 함수는 그만큼 중요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난번에 함수에 대해서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함수는 이제 여러분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배웠을 텐데 입력이 들어가고 인풋이 들어가면 여기서 출력이 나오는데 이 안에는 이제 어떤 블랙박스 같은 거예요. 블랙박스. 그래서 이 안에는 어떤 구현을 하게 됩니다. 실행, 구현 또는 뭐 연산 같은 걸 하게 되죠. 그래서 입력을 넣었을 때 어떤 연산을 통해 한 다음에 결과가 나오는 거, 이거를 함수라고 합니다. 수학적인 용어로 보면 fx죠. x가 값이 들어갈 때 뭐 x제곱 플러스 2다 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어떤 값이 인풋이 들어갔을 때 이 함수에서는 이런 연산을 하고 그 결과로 x의 제곱 플러스 2라는 결과가 나오는 게 f 함수죠. 펑션이죠. 펑션. 자, 프로그램에서는 함수는 어떤 기능을 모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기능을 모아놨다, 묶어놨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은 이제 반복하는 기능들이 있을 때, 반복 기능이 있을 때 이거를 매번 이렇게 하는 거는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요거를 하나에 묶어서 하나의 함수로 만들어서 그 함수를 호출이라고 그러는데 콜이라고 하죠. 콜하는 식으로 구현을 합니다. 그리고 가령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어떤 로봇가 있는데 얘가 되게 멍청해요. 그래서 얘가 라면을 끓이는데 매번 옆에서 어떤 사람이 뭐 하나하나 지시를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뭐 봉지를 뜯어라, 물을 끓여라, 뭐 면을 끓는 물에 넣어라, 뭐 스프를 넣어라, 뭐 이게 한 단계씩 계속 얘기를 해준다고 봐봐요. 그러면 이 로봇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근데 이 라면을 끓이는 방법을 하나의 기능으로 묶어서 모듈화를 시켜놓고 로봇을 만들면 이 사람은 그냥 얘한테 라면을 끓여 라고 명령을 내면 이 로봇은 이미 정의된 기능들을 그냥 반복해서 수행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라면을 100개를 끓이든 200개를 끓이든 상관이 없겠죠. 똑같은 기능을 계속 반복해서 수행하면 될 테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라면이 사실 진라면이든 신라면이든 상관이 없는 거죠. 얘는 그 어떤 라면이든 정해진 절차에 맞춰서 거기에 따라서 끓이면 되는 거니까요. 인풋이 달라진다고 해서 얘가 이 로봇이 수행하는 기능이 달라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는 완성된 라면이 나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뭐 코드로 적어보면 펑션, 함수는 항상 이렇게 앞에 함수라고
정의가 들어가야 되고, 어떤 함수를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함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름, make 라면이라고 해보죠. make 라면. 그래서 인풋으로 라면 종류가 들어오겠죠. 인풋으로 라면 종류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함수는 어떤 라면을 끓여서 아웃풋으로 return은 이제 반환한다. 이거는 아웃풋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과를 출력한다, 반환한다. return 라면을 결과로 출력하는 이런 함수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함수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듈화입니다. 모듈화. 프로그래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머들이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자동화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목적이 자체가 자동화입니다. 자동화. 사람이 일일이 하지 않고 자동으로 하겠다. 그래서 프로그래머들은 반복을 굉장히 싫어해요. 반복 작업. 똑같은 일을 다시 하는 거. 이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싫어해야 해요. 그래서 반복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할 게 아니라 함수를 만들어서 반복 작업을 모듈화 시킨 다음에 그 함수를 외부에서 그냥 콜하는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수를 만든다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은 모듈화, 그러니까 기능을 하나의 그 통일된 기능을 모아놨다. 모듈화라는 의미고 있고, 두 번째로는 isolation, 그러니까 단절, 분리라고 보시면 돼요. 분리는 뭐냐면은 이 함수를 호출하는 사람 입장으로 보세요. 함수를 호출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아까 로봇 얘기를 했었죠. 로봇가 있어요. 라면 끓이는 로봇가 있어요. 라면을 만들어내는 로봇가 있는데, 이거를 일을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로봇가 이 안에서 어떻게 라면을 만드는지는 몰라도 돼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얘가 어떻게 라면을 끓이는지는 궁금하지 않아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라면을 끓이는지 알 필요가 없어요. 이거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인풋 라면을 넣어주면, 생라면을 넣어주면 아웃풋 결과로 요리된 라면이 나온다는 거죠. 그것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인풋을 넣으면 어떤 아웃풋이 나오는가만 중요하지, 이 함수가 이 안에서 어떤 작업들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분리시킨다. 이거를 호출하는 쪽하고 이 안에 이 함수의 내용을 실제로 수행하는 쪽을 분리시킨다고 해서 분리 기능이 있어요. 함수 기능은 크게 두 가지, 모듈화, 그러니까 반복 수행되는 기능들을 모아놓은 거. 그렇게 모아놓음으로써 뭐가 발생되냐면 분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호출하는 쪽과 실제 수행하는 쪽이 분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라이브러리 얘기했죠. 라이브러리라는 게 저번에 말씀드렸던 기능들을 묶어놓은 거라고 그랬죠. 묶어놓은 거. 그러니까 반복해서 수행하는 기능들, 가령 압축을 한다. 그건 압축하는 프로그램이 만들 거예요. 근데 압축하는 프로그램이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있고, 뭐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내부에서 압축을 필요할 때도 있고, 이렇게 압축하는 기능이 여러 군데서 필요할 수 있잖아요. 이 압축을 묶어서 압축 라이브러리로 만들면, 이 압축 라이브러리 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압축 라이브러리가 어떻게 압축하는지는 사실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입력을 주면 이 결과로 어떤 것만 받으면 되는지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기능을 묶어서 제품화가 가능합니다. 라이브러리라는 패키지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 패키지만 가지고 있으면, 이 패키지만 다운받으면 이걸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패키지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3D 엔진을 만든다고 쳐봐요. 3D 엔진을 사용한다. 3D 엔진을 사용해서 게임을 만든다. 그래서 게임을 만든다. 그러면은 이 게임을 만드는 프로그래머는 사실 어떻게 화면에 3D 오브젝트가 표현되는지 그거를 완전히 자세히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3D 엔진에다가 요구하면 되죠. 어떤 인풋을 주면, 그러니까 그 프로그래머가 알아야 될 건 어떤 인풋을 주면 어떤 아웃풋이 나오는가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이 엔진 안에서 어떻게 이것이 그래픽 카드를 통해서 화면에 렌더링 되는지는
굳이 자세하게 알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알고 있으면 더 잘 짤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프로그램의 입장에서는 인풋과 아웃풋만 중요하고 이 라이브로 기능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내 기능을 숨긴 다음에 이걸 제품화 시켜서 팔 수가 있는 거죠. 3D 엔진을 팔듯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라는 거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모듈화 그리고 분리 기능,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결국에는 함수에서도 나오지만 나중에 객체 얘기를 할 때 객체도 똑같습니다. 객체도 결국에는 모듈화와 분리예요. 두 가지 기능. 결국에 이 두 개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게 객체라고 보시면 되고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고패스에서 펑션 하나 더 만들게요.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름을 펑션이라고 하죠. 펑션 FUNCTION. 그래서 펑션 폴더가 여기 있죠. 여기다가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펑크라고 하고 고 할게요. 그래서 패키지는 똑같이 메인 뭔가를 출력해야겠죠. 그래서 임포트 그리고 펑션 main 이것도 함수도 메인 함수도 함수죠. 그러니까 규칙은 앞에 펑션이라고 이거는 펑션 함수라고 알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함수 이름 그 다음에 인풋이 없으면 그냥 비워놓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자리가 들어오는데 아웃풋도 없으면 비워놓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add 함수를 만들어 봅시다. 인풋은 두 개를 받을게요. x int0 x int0 y 그리고 아웃풋은 int0. 자, 이렇게 인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과가 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여러 개를 받을 수 있고요. 출력도 여러 개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하나만 출력하는 경우, 그리고 인자를 두 개 받는데 첫 번째 인자가 x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타입은 int, 두 번째 인자는 y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타입은 타입 역시 int, 그리고 출력은 int는 정수죠. 출력은 하나가 나가는데 타입은 int형 타입이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return은 함수 반환이라고 그랬죠. 출력 그 아웃풋을 내보내는 거예요. x 플러스 y를 한다고 쳐보죠. 그래서 이제 폼을 하나 돌릴게요. 0부터 10번 돌려서 출력을 해서 fnt ln %d는 %t 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하나 만들고 i 플러스 2 하고 여기다 add i 플러스 2를 호출한다고 하죠. 이렇게 함수명을 쓰고 소괄호를 치고 인자를 넣으면 이 함수를 호출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add라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첫 번째 인자에는 i가 들어가고 두 번째 인자는 i 플러스 2 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시면 이렇게 하고 한 줄 띄웠죠. 프린트 ln이 아니고 프린트 f죠. 여기 포맷 문자를 쓰시려면 프린트 f로 하셔야 돼요. 포맷 문자라는 거는 요 %d 뭐 %v 뭐 이런 거거든요. 요 %d 자리에다가 요 인자를 이렇게 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3개를 들어오면 3개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이제 결과 나왔는데 보시면은 뭐 1 플러스 3은 4, 2 플러스 4는 6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함수가 호출되면 여기로 가는 거고 여기서 i는 x값이 들어가니까 첫 번째 0이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 인자에는 0 플러스 2 해서 2가 들어가고 0 더하기 2를 반환하기 때문에 이 결과는 2가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10번 돌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다시 보시면 여기서 아까 만들었던 게 펑션 add라는 펑션을 만들었고요. 인풋은 두 개를 받았어요. 조금 옆으로 쓸게요. 펑션 add 인풋은 두 개 x, y 그리고 출력은 int형이 나갔죠. 자,
그리고 return 이제 반환하는 거죠. x 플러스 y를 반환해라. 자, 보시면은 요게 인자고요. 이게 출력 타입, 요게 이제 반환하는 거, 이게 출력 값이 되겠죠. 그래서 x와 y를 받아서 x 플러스 y를 반환하는 함수가 됩니다. 자, 요거는 인자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그냥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x라는 변수와 y라는 변수가 이 함수 안에서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값은 이 함수를 호출하는 쪽에서 정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dd 2, 3을 호출하면 여기 x에다가 2가 들어가고 y에다 3이 들어간 거가 됩니다. 그래서 x, y라는 변수가 만들어졌고 이 함수 안에서 그 다음에 x 값은 2고 y 값은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함수를 호출할 때 무조건 복사로 그 인자의 값은 무조건 복사됩니다. 그래서 int y 이렇게 있으면 얘를 호출할 때 뭐 3, 3 이렇게 호출했다 그러면 이 값이 그대로 복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도 실제 그냥 정수값이 아니고 변수를 여기도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가령 뭐 펑션 add가 있는데 x, y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다른 메인 함수에서 a는 2, b는 3 해가지고 add a, b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변수가 여기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x는 a가 같지 않습니다. a가 아니고 그 값이 a가 가지고 있는 그 값, 그러니까 2라는 값이 그냥 x에 복사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대로 x에다가 대입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 요 값이 복사되는 거거든요. 값만 복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x에 들어가고 b의 값이 y에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개념은 지금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나중에 포인터라는 게 나오면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함수로 호출할 때 무조건 값이 복사된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값이 복사된다. 자, 다른 언어는 복사가 있고 참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조로 호출하는 경우가 있고 복사로 호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자가. 근데 고언어는 참조 복사가 아니고 무조건 복사만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값이 복사된다고 보시면 돼요. 고에서는 다른 언어랑 다른 점이 이거 하나인데요. 무조건 값이 복사된다. 고에서. 그러니까 고는 심플하기 때문에 심플 is best잖아요. 그래서 고는 웬만하면 다 심플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는 이게 참조 호출이냐 뭐 복사 호출이냐 이게 복잡한 문제들이 많은데 고는 심플하게 무조건 복사로 호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값이 무조건 복사된다. 함수로 호출할 때. 네, 프로그램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만들어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함수를 이제 보시면은 자 여기서 펑션 하나를 호출하고요. 2, 3 이렇게 넣었다고 쳐보죠. 그래서 이 펑션은 위에다 적으셔도 되고 밑에다 적으셔도 돼요. 아무 때나 적으시면 됩니다. 펑션 펑1 이란 놈은 x 그 인자는 이렇게 앞에다가 같은 타입인 경우에는 그냥 인자 두 개를 한꺼번에 쓰고 타입만 적으셔도 돼요. 그래서 가령 출력이 결과가 두 개가 나간다. 그러면 이렇게 가로를 하시고 결과 타입 두 개, 세 개면 세 개, 네 개면 네 개 이런 식으로 결과가 여러 개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return y, x x, y를 봐서 y, x가 출력되는 거죠. 그래서 a, b는 펑션 1에 2,3 이렇게 해서 print a, b 해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3, 2가 출력됐죠. 2, 3을 넣어서 3, 2가 출력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 3을 넣으면 x는 2고 y는 3이 되겠죠. 출력이 두 개가 나가는데 y, x가 나가니까 3, 2가 나갈 거예요. 그 3, 2 출력이 a와 b에 그대로 대입 선언 대입문이죠. a와 b라는 함수를 만들면서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3, 2가 a, b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a 값은 3, b 값은 2. 그래서 3, 2가 출력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함수에서 다시 함수로 호출할 수 있어요. function to 함수 안에서 다시 함수로 호출해서 그래서 x, y, x가 출력되고 function 2는 다시 x와 y를 받는데 결과는 안 나가는 거고 출력은 안 되고 뭐 그냥 x와 y만 출력된다고 보시죠. 이거는 function to 함수에서 이렇게 하고 실행해 보시면 자 function to 2, 3이 출력되고 3, 2가 마지막에 또 출력됐겠죠. 그래서 2, 3이 들어가면 여기 x가 2, y가 3 function to로 호출하는데 x가 2, y가 3 여기 x가 2, 여기 y가 3 여기 x, y하고 여기 x, y는 다른 애입니다. 엄연히 다른 변수예요. 이름만 같을 뿐이지 다른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 변수와 이 변수는 다른 변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호출할 때 x는 2, 3이 값이 그대로 그냥 복사된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x를 만들고 다른 y를 만들고 그때 값은 2와 3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x, y가 출력되고 그래서 function to x, y 그 다음에 이 함수가 끝나고 여기서 리턴을 하죠. 그럴 때 거꾸로 바꿔서 3, 2를 리턴하고 이게 a, b에 들어가서 3, 2가 출력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함수는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도 함수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